최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치과의사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당국과 코네티컷 주정부는 지난 2일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에 한인 치과의사 최모 씨와 손모 씨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2곳의 치과 병원을 상대로 메디케이드 사기와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최 씨와 손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건당 $110의 수고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환자 모집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통해 치과 병원을 찾은 메디케이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재정적인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거짓 메디케이드 비용과 가짜 진료 기록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 이로 인해 정부 기관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피고들이 초래한 재정적 손실 금액과 함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연방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대출받은 자들에겐 상환해야 할 이자 부담이 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 탓에 금리 인하 카드를 선뜻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 에드먼즈닷컴의 발표로는 신차에 대한 대출 평균 금리는 2월 현재 7.1%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중고차 대출 금리는 이보다 더 높아 평균 금리가 11.9%를 기록해 이 역시 1년 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만기 국채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자동차 대출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구매 차종과 가격, 다운페이먼트와 대출 기간 등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3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오는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등 6차례 더 열리고 하반기 시점부터 금리 인하가 점쳐집니다. 당분간 고금리의 부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7%대에서 최근 6%대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홈 에쿼리 론과 에쿼리 라인 오브 크레딧 대출은 기준금리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 8%대가 평균금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출은 기준금리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아도 지난해 말 기준 평균금리만 해도 22.75%를 나타냈습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적용이자율이 29.99%까지 보이고 있어 고금리 대출금을 최우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즉 카드 중 0% 이자율이나 낮은 금리로 대출 잔액을 옮기는 이른바 갈아타기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데 최근 학부생들의 대출금에는 5.5%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평균 3% 미만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면적인 학자금 탕감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다시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시작한 경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많은 한인은 그동안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CD와 적금 등에서 높은 예금 이자 혜택을 보았으나 더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는 것이 가시화되면서 올해 하반기쯤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예금과 적금 관련 이자율도 함께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2년 6월 9.1%로 고점을 찍은 뒤 점차 내려가는 추세지만 연준의 소비자 물가 목표치 2%대와 간극이 크게 나오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또한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3월치는 3.5%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6, 7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인하 횟수도 3회 정도에서 아예 1, 2회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상승 때문에 금리가 오히려 앞으로 몇 년 내 8%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달러화의 가치는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미 1,360원을 돌파해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1,380원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애리조나의 잔슬로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미 전국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15개 주 가운데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디애나주는 5위에 랭크됐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7가지 요인을 고려했습니다. 초보자의 최저 나이, 중급 운전자의 최저 나이, 숙련 운전자의 최저 나이와 등록 차량대 운전자 수 비율, 운전 가능한 나이의 인구 1000명당 운전자 수, 인구 1000명당 19세 미만 운전자, 운전면허 시험 성적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가장 면허 취득이 어려운 주는 메릴랜드로 밝혀졌으며 버지니아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13위를 차지해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사이에 랭크되었습니다. 쿡카운티 서기관 오피스가 출생증명, 사망증명, 그리고 결혼증명 등의 서류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쿡카운티 서기관 캐런 얄보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지난 7일 오후 사망한 바 있습니다. 캐런 서기관은 쿡카운티의 첫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서기관으로 2018년에 선출됐고 2022년에 재선됐습니다. 쿡카운티 서기관은 쿡카운티 서버브 선거를 관장하며 각종 증명서 발급을 감독하고 선거 캠페인, 재정 리포트, 그리고 재산세 서비스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윌링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5시 42분경 911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비가 300블록에 있는 주택에서 2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쿡카운티 검시관은 사망을 확인했으며 신원은 46세 마리사 디스터와 44세 러셀 오코너라고 전했습니다. 부부로 알려진 이들은 가정 불화가 있었으며 시체 옆에는 한정의 총이 발견되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주변 지역의 위협은 더는 없다고 윌링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